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5장의 2차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이 일부 종목에서 눈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단기적으로 끝물인지 아니면 잠깐의 하락인지 그건 지나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가 없다고 해도 계속 흐름대로 관찰하셔야 돼요. 수급이라는 것은 돌고 돌 수밖에 없는 만큼 빠져나간 수급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필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0.16%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하고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2시간 만에 1%가 빠졌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여전히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대형주 내에서 낙폭이 가장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오늘 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라고 2차전지 관련주가 있잖아요. 이 종목은 장중한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하지만 마이너스 15%의 급락이 나오면서 하루 변동폭만 45%가 나왔어요. 분명히 고점의 신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차전지의 흐름을 앞으로 계속 관찰해보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개인까지 매수 규모에 있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이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4% 급락이 나왔어요. 11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200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KGETS, 에코프로비엠,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기아, LNF, SK하이닉스, SKI테크놀로지,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도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나스닥이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그런데 어제 시가를 보면 0.6%의 갭을 띄우고 출발했지만 종가는 파란 음봉으로 결국에는 시가가 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항선을 그어놨었잖아요. 2월 초와 3월 말쯤에 그때 12,230포인트 근처에서 쌍봉을 만들었던 만큼 거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를 바로 돌파하지 못했고요.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다시 돌파하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저항선이나 지지선이든 계속 맞닿으면 맞닿을수록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번 닿았었죠. 그리고 간격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때는 거의 2달이 걸렸다면 지금은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줄지 그것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 500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고 다우지수도 별로 변동이 없었네요.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0.36%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비슷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빠지는 것이 아닌 만큼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최근에 시장이 조금은 평탄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도 조금은 개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 시장을 보더라도 딱히 특별한 재료나 이슈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구리 가격이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여름 무렵에 저점을 형성하고, 이게 구리 선물 가격이거든요. 저점에서 거의 30%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구리 관련주 있죠.
풍산이라든지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의 큰 시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서 구리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고 있다면 구리 재고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구리 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사들을 보니까 2021년에 형성했었던 구리 가격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너무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기사가 나왔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올해부터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올해는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뚜렷하진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면 당연히 구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구리 재고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구리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자, 현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구산업을 보면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29%의 상승이 나왔고, 또 풍산도 마찬가지로 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조금은 시가총액이 높을 거예요. 1조 원이 넘죠. 그리고 지금 올해만 비교해서 보면 저점에서 현재가까지 4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대창. 자, 이 종목도 오늘 17% 급등이 나오면서 구리 관련주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 동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필히 익혀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접목을 시켜야 돼요. 단순히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풀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서 기준을 세워보시고요. 또 지금은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재료가 살아있다면 조정의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또 리튬 관련주들,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포스코 그룹주 내에 있는 많은 2차전지 관련주, 이쪽으로 또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게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양극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주, 이쪽도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수급은 모두 2차전지로 다 쏠려 있고, 그 외 다른 업종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정말 강세가 나왔었던 AI 관련주라든지 꿈틀꿈틀 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모든 업종은 끝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산업인 만큼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요. 비로소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수급들이 다른 업종들을 전가가 될 것이고, 그제서야 그 업종들이 조금의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를 보유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수급이 조금은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래대금이 한 종목에 1조 원 이상이 몰리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2시쯤 되었는데 9,400억이에요. 잘하면 1조 원도 넘을 것 같고, 어제는 1조 원이었죠. 그리고 그저께는 9,800억, 또 금요일에는 9,000억이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을 때가 이때였죠. 4월 13일. 이때는 2조 5천억까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어요. 삼성전자를 거의 2배 이상 능가하는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로 거래대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만큼 2차전지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제서야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섣불리 따라잡기보다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MLCC, 자동차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조금은 기다림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AI 서버가 성장을 보임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이 점유율을 5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HBM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대역폭 메모리이고 이게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긴다는 것은 결국 AI 반도체의 선두주자는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도체가 침체기인 만큼 이런 좋은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2차 전지가 조금은 쉬어갈 때쯤에 그 바통을 이어받는 업종이 혹시나 다시 반도체로 간다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기사도 굉장히 좋은 기사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업종들이 아쉬움이 많다고 해도 기다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 2차 전지에 힘이 빠질 때를 한번 기다려보면서 그 수급들이 내가 가진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반기나 내년쯤에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그쪽을 염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날씨가 정말 맑았었는데 다행히도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